양대 지수는 비록 0.4, 0.6%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 양대 시장에서 모두 양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시장 1,300억 원대 그리고 코스닥 시장 역시 120억 원대 비교적 큰 폭으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급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먼저 어떻게 잡으셨어요? 예, 오늘 가장 중요한 변수 이슈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급 포인트는 삼성전자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상태죠. 지금 예산 협상은 물론이고 향후에 또 부채 한도 상향 이슈, 그 협상이 또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안 좋게 돌아가면 엄청난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자, 그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좀 어둡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 또 불확실성도 이제 이어지고 있죠. 해서 분위기는 좀 답답한데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라면은 삼성전자가 최근 증권가의 우려와는 달리 10조 이상의 어떤 영업이익을 내면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워낙 높고요. 또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을 살펴보면서 수급으로 한번 삼성전자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어차피 우상향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은 제가 2008년 말부터 해서 2013년 원래 지금 현재까지의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외국인의 최근의 그 지분 비중입니다.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2004년 당시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외국인 비중이 60%를 가지고 있었죠. 어마어마한 분위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이후는 한 50 정도를 채우는 흐름이 보였죠. 2008년 보시면 2008년 말 그러니까 금융위기의 막바지에 보시면은 그때는 위험 자산에 대해서 다 팔 때니까 삼성전자의 비중이 굉장히 낮았죠. 42.7%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줄였었는데 그 이후에 1차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미국에서 시행되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지분도 다시 2009년 말에 보시면은 47%까지 올라갑니다.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에 보시면은 50%, 그다음에 2011년 보시면은 그때 우리 종합 주가 지수가 피크였죠. 그때가 2200을 갔던 때인데 그 당시에 51.1%를 기록하면서 최근 내 가장 높은 외국인의 비중을 차지하죠. 그때 있었던 일이 바로 2011년 8월에 급락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국가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찌글찌글 하다 보니까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서 폭락을 했었죠. 그때가 피크가 됐었고 또 2차 양적 완화 정책도 종료가 될 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가 51.1%를 기록했고 그 이후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은 조금씩 낮춰지는데 주가는 올라갑니다만은 특히나 보시면은 47%까지 떨어졌던 것은 주가 급락이 한번 나왔죠. JP모건에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고 지분 같은 경우는 47%까지 떨어졌지만은 최근에 다시 48.9%까지 채우고 있는 단계다. 지금은 49%까지 채우고 있다는 거죠. 자, 지분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보더라도 그렇고 또 사상 최대의 실적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역시도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화되고 있거든요. 물론 현대차와 같이 성장률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는 둔화되는 측면이 있겠지만은 그 모멘텀은 여전하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분율도 최고치에 비해서 최근 최고치가 51%니까 채운다. 제가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외국인 수급은 채워가는 과정이고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채웠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채우려 그러면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좀 더 채워갈 가능성이 높다. 개별 종목으로 보더라도 긍정적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은 역시 외국인 수급 또 시장 지수를 방어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시장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죠. 전일 워렌 버핏이 최근에 한 말, 그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런 말을 했죠. 극도로 어리석은 상태까지 갈 수도 있지만은 가겠지만은 그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결론은 결국은 보이지만은 빤한 결론은 보이지만은 그 과정의 변동성은 만만치 않은 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변동성에 대한 어떤 대비책 정도만 있으면은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시장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은 보여지겠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버텨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SK 하이닉스도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데요. 업종별로, 종목별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예, 그저께도 삼성전자의 수급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설마 그걸 실적이 10조를 넘을 것이다를 알았을까요? 글쎄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개별주로 보자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고 기관은 역시 환매에 따른 매물이 여전하죠. 환매가 지금 1,000억을 선을 긋고 본다 그러면은 1,000억을 넘어갔다가 1,000억을 하회했다가 그 부분만 왔다 갔다 합니다. 피크는 지났지만은 매물은 여전하더라. 기관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외국인 화학업종이나 운수창고 정도의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고 크진 않죠. 반면에 전기전자, 금융, 운수장비, 통신 등등에서 시장에 대한 매수세는 이어지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해서 외국인들은 상황이 어떤 간에 우리 한국 주식에 대해서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기관들은 어쩔 수 없는 매도, 거의 전업종에 대한 매도인데 운수 장비, 전기전자, 화학, 금융, 서비스, 철강 등등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죠. 환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원봉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유통 정도만 매수하고 있더라. 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 그저께 말씀드린 종목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외국인들 기관 매수면서 상위 종목 보니까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제일 상단에 놓여 있죠.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금융주도 꽤 들어오고 있죠. 신한지주, KB금융도 보이고요. 현대차, 기아차도 좀 보이고 또 GK 같은 종목도 보이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대체적으로 매수세가 여전히 이어가더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관들은 일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매도할 것인가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겠죠. 해서 삼성물산 보이기도 하고 넥슨타이어 등등이 보이지만은 대부분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 만한 어떤 힘들은 없는 종목 쪽으로만 조금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강조를 해주신 변동성을 이용한 개별 종목으로의 전략은 유효한 건가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굉장히 좀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이천에서의 어떤 환매 물량을 국내적으로는 소화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어떤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는 아마 지수는 가기는 좀 힘들 것이라는 말씀드리죠.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답답한 시장인데 수급적으로는 국내 환매 물량 대 외국인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한 매수의 싸움이 계속될 것이고요. 상방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언제 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볼 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조금씩 매집한다는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건 자주 나올 건데 그럴 때 기회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개별 모멘텀, 실적이라든지 개별 어떤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밀릴 때 관심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따라갈 때보다는 해서 특히나 조정이 나올 때, 급락이 나올 때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나간다.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밀릴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형주라든지 개별주, 특별히 관심 가지고 계시는 종목 혹시 있으세요? 예, 대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제가 수급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항상 1순위에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2순위를 본다 그러면은 LG화학이 급등하다가 최근에 많이 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급락이 나오는데 이럴 때 기회를 가지고 조금씩 매집해 가면 좋지 않을까. 대형주의 어떤 가장 수급보다 대형주 중에서 대표주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개별 모멘텀 관련 주들은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 SN 같은 종목, 코스닥에서 그런 종목 말씀드렸고 올 한 해 동안 통틀어서 볼 때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주식 상반기부터 말씀드렸죠. 서울반도체입니다. 최근에 기관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SM이 되겠고요. 코스닥은 그런 종목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기타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NC 같은 종목, NC소프트 같은 종목, 하이닉스 같은 종목, 또 대우인터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모멘텀이 여전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밀린다면은 밑에서부터 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큰 악재가 없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은 여전히 유지하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SK증권 영어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